하듯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날 주인공만을 위한 맞춤 축가를 불러주시니까 정말 특별하게 오래 기억될 것 같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조치현 씨도 저분께 결혼식 때 딱 부탁드리면 되겠네요. 다 좋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좀 그러네요. 그런데 그날이 좀 오긴 올까요? 그럼요. 미리 예약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제 반쪽부터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가격 파괴 와인인데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6,488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10가지 반찬이 나오는 한식을 무려 4,500원에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4,500원 한식 뷔페에 숨겨져 있는 가격 파괴 비율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황금 레시피입니다. 이원례님, 조규동님, 임혜정님 방송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이분들이 저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오늘 이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당첨되신 기념으로 소정의 사은품을 드리고 싶지만 예산 문제로 못 드린 점 양해 바라겠고요. 대신 저희가 부대찌개 맛있게 끓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밀리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황금 레시피 게시판을 통해 추천받은 음식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궁금해하는 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부대찌개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재료를 넣고 맛있게 끓여내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김치 넣고 콩나물 넣고 햄, 소세지 간장에다가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당면사리나 라면사리 넣고 그렇게 끓이죠. 들어가는 재료도 많고 만드는 방법은 더 많은 부대찌개. 덜 끓였거나 햄을 적게 넣거나 양념이 덜 들어갔을 때 너무 끓이면 좀 쫄잖아요. 김치를 이만큼 넣고 국물 요만큼 들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왜 내가 만들면 맛이 없을까라는 걱정은 그만. 누가 만들어도 맛있는 부대찌개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부대찌개만으로 손님들 발길을 끈다는 경기도의 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은 기다리는 손님과 이미 먹고 있는 손님으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모두 이 부대찌개 때문. 이 집의 메뉴는 부대찌개 딱 하나. 저렴한 가격에 믿을 수 없는 양으로 주변 직장인들 사이에선 빠질 수 없는 인기 메뉴라는데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저렴한 가격만으로 이 집을 찾는 건 아닐지 궁금해지는데요. 손님들에게 이 집을 찾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괴로운 시간이 왔네요. 진한 육수에 이 우러나는 맛, 이 조합되는 맛이 끝내줍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계속 먹게 되는 중독성 강한 이 맛. 비법이 있을 텐데요. 사장님의 조리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넓은 전골 냄비에 김치를 넣고 떡국용 떡을 넣습니다. 당면도 넣어주고요. 두부도 올려주는데요. 부대찌개에서 빠질 수 없는 소시지도 보입니다. 다른 종류의 햄도 넣고요. 콩으로 보이는 것도 넣어주는데요. 이 노란 덩어리는 다진 마늘인가요? 부대찌개의 맛을 완성시켜줄 양념장도 넣습니다. 치즈 반장과 채 썰어둔 대파, 그리고 부추도 들어가네요. 계속 들어가요. 다진 고기를 넣는 것 같고요. 그 위로 팽이버섯을 올려주고 육수를 충분히 부어줍니다. 한 소끔 끓여 손님상으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재료는 많아도 한꺼번에 넣고 끓이기만 한 사장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만 만들면 돼요? 네, 이렇게만 하면 아주 맛있는 찌개가 됩니다. 진짜 간단한데. 근데 생각보다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대찌개라는 게 원래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남아있던 재료들을 다 모아서 끓인 게 부대찌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를 많이 듬뿍 넣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는 6.25 전쟁 직후 미군 부대에서 쓰고 남은 햄과 소시지를 이용해 끓여 먹던 찌개였지만 요즘은 많은 재료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인기 음식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독 이 집 부대찌개가 인기 있는 이유도 따로 있겠죠? 손님들에게 그 맛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육수가 진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은요, 국물 맛이 좀 되게 텁텁하고 맛이 없는데 여기는 국물 맛이 굉장히 시원하고 좋아요. 손님들은 이 집의 진한 국물 맛이 맛있는 이유라 꼽았는데요. 끓는 소리마저 군침 돌게 하는 맛있는 육수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사장님께 육수 공개를 부탁했습니다. 약간 뽀얀 육수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육수는 뭘로 만든 거죠? 한우 사골과 잡뼈를 우려서 육수를 내거든요. 사골과 잡뼈로 육수를 낸다고요? 맑은데요? 일반적으로 사골 육수라면 그쵸. 사골만으로 기름도 푹 동동 고아 튀고. 진하고 뽀얗게 우려내는 게 좋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의 육수와는 엄청나요. 색깔부터 다른 모습. 사골은 담백한 맛이 있고요. 또 잡뼈는 이렇게 살도 붙어 있어가지고 또 진한 맛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골과 잡뼈를 반반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 사골과 잡뼈를 섞어 육수를 낸 부대찌개가 더 맛있을까? 그래서 실험에 나섰습니다. 왼쪽은 사골과 잡뼈를 같이 넣고 오른쪽은 사골만 넣어 육수를 냈는데요. 그 외에 모든 조리 방법은 같고 육수만 다른 두 부대찌개. 사장님의 레시피대로 만든 부대찌개는 잡뼈를 넣어 고기 맛은 살리되 사골 맛과 향은 줄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대찌개가 더 맛이 좋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사골을 더 진하게 우려낸 오른쪽 부대찌개의 맛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맛 평가를 위해 손님에게 내봤습니다. 어떠한 사전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오로지 맛에 대해서만 비교를 부탁했는데요. 어떤 부대찌개가 손님의 선택을 받게 될까 궁금한 순간.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부대찌개는 시원해야지 맛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이 더 시원하고 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개인적인 취향에서 온 결과가 아닐까 해서 다른 손님에게도 맛 평가를 부탁했는데요. 여기는 뭔가 깔끔하지도 않고 좀 밍밍하고 이렇게 많이 당기진 않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조금 더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사장님의 레시피를 선택한 손님들, 그 이유는 뭔가요? 국물이 진하게 되면 그 각각의 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맑은 육수를 끓여야지만 국물도 시원하거니와 전체의 맛을 어우러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대찌개 맛을 살려준다는 이 육수, 어떻게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가정용 레시피로 사골 2개와 잡뼈 2개를 준비해줍니다. 뼈는 흐르는 물에 씻어준 뒤 물을 담은 그릇에 넣어주는데요. 레시피를 공개하신다더니 왜 물에 담가두는 거예요? 피기를 빼야죠. 빼려고 담가놨습니다. 이거 얼마나 정말 잘하세요, 동현.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예, 그 정도면 두세 시간 정도. 뼈 속 핏물이 빠지는 모습 확실히 보이시죠? 근데 바로 핏물을 뺀 뼈를 끓는 물에 넣는 사장님. 본격적으로 육수를 끓이는 건가요? 초벌 삶기인데요. 이렇게 해야 뼈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잘 제거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끓는 물에 삶고 있습니다. 초벌 삶기는 뼈에 붙은 불순물 제거에 효과적이라는데요. 그렇다면 얼마나 삶아야 할까? 초벌 삶기 오래 하면 안 되겠죠. 2분 정도 삶으면 살짝. 됩니다. 뼈에서 육수가 우러나지 않을 정도인 2분가량이 적당하다는데요. 불순물이 빠져나온 물은 모두 버리고 뼈는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잘 헹궈주면 뼈 손질 끝입니다. 자, 이제 육수를 만들어 볼까요? 육수의 기본,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할까? 이 국자로 1인분에 2국자 넣고 있어요. 6컵. 사장님의 국자 2개 분량이 1인분의 양, 200cc 맥주컵으로는 석잔이 나왔습니다. 3인분 분량의 물은 총 3,600cc, 18잔의 물이 필요합니다. 분량의 물을 모두 냄비에 넣고 초벌 삶기까지 끝낸 사골과 잡뼈를 넣어 강한 불에 끓여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 냄비 뚜껑을 닫고 4시간 동안 끓이는데요. 이때 중요한 사실 하나.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떠오르는 기름과 거품을 걷어내는 사장님. 이렇게 해야 국물이 깔끔하고 잡내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잊지 말고 꼭 제거해주세요. 시간이 지나자 확연하게 줄어든 물 양이 보이시죠? 얼마의 육수가 나왔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육수 3인분은 200cc 맥주컵으로 6잔, 1800cc의 육수가 나왔습니다. 부대찌개의 기본인 육수를 만드는 방법은 알아냈으니 얼큰하면서 시원한 국물 맛을 내는 또 다른 비법이 있진 않은지 다시 손님들에게서 단서를 찾기로 했습니다. 제작진이 취재 중 알게 된 사실, 이 집은 한 번 찾는 손님들은 또다시 오게 된다는데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그 맛의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내용물에 양념이 잘 배이는 것 같아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손님에게서 나온 단서 양념. 다른 손님도 같은 생각일까요? 양념 맛도 있어서 맞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양념 맛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죠. 부대는 양념 아니겠어요? 부대찌개의 두 번째 중요 포인트. 매콤한 맛을 좌우하는 양념. 뭐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떤 재료들로 만드는지 지켜봤습니다. 많은데요? 예. 고춧가루를 넣는 사장님. 그러곤 또 다른 고춧가루를 넣는데요. 두 가지 고춧가루를 쓰는 건가요? 청양고추와 고춧가루와 청양고춧가루. 왜요? 굵은 고춧가루는 어떤 그 진한 맛을 내주고 청양고춧가루는 칼칼한 맛을 내주죠. 따로 비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6대1 정도? 굵은 고춧가루와 청양고춧가루는 6대1 비율로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고 난 그때 뭐예요? 된장을 넣는 사장님을 포착한 된장이에요? 제작진. 부대찌개에 된장을 넣는다? 된장만 안 넣는데. 고추장은 조금 넣을 수 있어도 된장은 안 들어갔는데 부대찌개. 된장 같은 게 들어가면 띄운 음식이 돼서 텁텁해. 된장은 왜 넣으세요? 아, 된장은 양념들의 그 조화를 더 깊게 해주고 또 국물 맛도 더 진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말 된장이 부대찌개의 맛에 영향을 줄까요? 실험을 통해 맛 차이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쪽에만 3분의 1큰술의 된장을 넣고 다른 한쪽엔 된장을 넣지 않은 채 부대찌개를 끓였는데요. 소량의 된장이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은 차이가 부대찌개의 맛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혹시 그 차이가 미미한 건 아닐까요? 이번에도 손님에게 맛 평가를 부탁했는데요. 평소에 부대찌개 좀 먹어봤다는 이 손님. 어떤 부대찌개에 손을 들어줄지 집중되는 순간입니다. 둘 다 맛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쪽 뒤에 더 맛있어요. 이쪽이 약간 쓴 맛이 나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신김치 맛 있잖아요. 그 신김치 맛 신맛이 좀 나는 것 같고요. 얘는 그게 약간 앞선 손님은 된장을 넣은 부대찌개에서 된장이 김치의 신맛을 중화시킨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손님은 어떨까요?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이쪽게 좀 이거보다는 더 진하고 감칠맛이. 소량의 된장으로 생기는 맛 차이. 왜 나는 거죠? 부대찌개에 된장을 조금 풀어 같이 끓이게 되면 햄과 소세지에 있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된장이 갖고 있는 단백질도 같은 궁합을 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국물 맛이 깊고 풍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부대찌개와 궁합이 좋은 된장을 넣고 간장도 넣어주세요. 뒤이어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등장. 사장님, 도대체 뭘 넣으신 거예요? 매실? 까나리 액젓입니다. 액젓을 왜 넣으세요? 간장만 넣는 것보다는 간을 조화롭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넣고 있습니다. 간 마늘과 간 생강을 넣고 매실 진액과 청주도 넣어주는데요. 이건 소금! 간을 맞추려 소금을 또 넣는다? 간장도 넣으시고 액젓도 넣으시고 거기에 소금까지 넣으세요? 예, 부대찌개가 원래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다양하게 간을 함으로써 부대찌개 맛을 더 풍미롭고 더 맛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후추와 마른 새우가루, 마지막으로 물을 넣어준 후 모든 재료가 잘 섞이도록 저어주는데요. 잘 저어준 양념장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냉장고로 가져가는 사장님. 숙성해야 돼요. 양념장을 숙성하기 위해서인가요? 각각의 양념들의 재료가 서로 어우러지는 맛이 필요하니까 하루 이상은 숙성해야 됩니다. 24시간. 더 맛 좋은 양념장을 위해서 하루 숙성은 빠뜨리지 말고 꼭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만드셔야 내일 드실 수 하루의 있는 거예요. 숙성 시간이 지나면 양념장 준비도 끝나는데요. 숙성이 잘 됐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숙성 전 양념은 재료가 잘 섞이지 않아 덩어리째 떨어지는 반면 숙성 후 양념은 잘 흘러내리는 모습 확인하셨나요? 부대찌개를 끓일 준비를 하는 사장님.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른 김치와 떡, 당면과 두부, 소시지와 햄도 듬뿍 넣어주고요. 부대찌개용 통조림 콩도 넣습니다. 간 마늘과 미리 만들어 숙성을 끝낸 양념장도 부어주고요. 치즈 반장과 채 썬 대파, 부추 한 줌과 팽이버섯 조금, 다진 돼지고기도 잘 풀어 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수를 붓는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육수를 붓는 모습. 뜨거운 육수를 부어야 양념이 골고루 잘 퍼져서 찌개가 맛있기 때문에 뜨거운 육수를 붓고 한 번 더 끓여서 손님상에 나가요. 뜨거운 육수로 끓인다는 사장님. 그렇다면 얼마나 끓여서 손님상으로 나가는지 살펴봤는데요. 그 시간은 1분 30초. 뜨거운 육수로 최대한 짧게 끓이는 것이 포인트. 센 불로 끓일 경우 그 재료들이 더 잘 어우러져서 더 맛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끓여서 나가고 있어요. 뜨거운 육수를 부어서 후루룩 끓였을 때 시원하고 감칠맛이 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햄과 소세지에는 지방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 지방이 용출되어 나오면 느끼하고 개운한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래 끓이면 햄의 지방 성분으로 느끼해지니 최대한 빨리 끓여주세요. 맛있는 부대찌개 레시피 처음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사골과 잡뼈 2개씩 2시간 동안 핏물을 빼주시고요. 불순물 제거를 위해 끓는 물에서 2분간 삶아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200cc 맥주컵 18잔 분량의 물을 냄비에 넣고 초벌 삶기한 사골과 잡뼈를 넣어 강한 불에서 끓여줍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뚜껑을 덮고 4시간 동안 끓여주세요. 중간중간 기름과 거품을 걷어내야 깔끔한 맛을 낼 수 있으니 꼭 걷어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끓인 육수는 3인분 기준으로 200cc 맥주컵 6잔이 나옵니다. 다음은 양념장 만들기. 굵은 고춧가루 6큰술과 청양고춧가루 1큰술, 된장 3분의 1큰술, 간장 3큰술을 넣습니다. 액젓 2큰술과 간마늘 1큰술, 간생강은 반큰술, 매실진액과 청주는 2큰술씩 넣어주세요. 소금 반큰술에 후추와 마른 새우가루 약간, 물 11큰술을 넣어 잘 섞어줍니다. 다 섞은 양념장은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시키면 되는데요. 숙성 전과 후의 차이는 크니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이제 모든 재료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김치 3큰술, 떡 7개를 넣고 당면 1줌과 소시지 1줌, 햄 반줌을 넣습니다. 두부 3조각과 간마늘 1큰술, 통조림 콩 2큰술을 넣고 숙성을 끝낸 양념장을 모두 부어주세요. 치즈 반찬과 대파 2줌, 부추 1줌과 팽이버섯 조금, 다진 돼지고기 1큰술은 잘 풀어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상태의 육수도 6컵 모두를 부어준 뒤 채소가 익을 때까지 강한 불에서 1분 30초간 끓이면 밥 한 공기 금방 뚝딱 하는 얼큰한 부대찌개가 완성! 다른 반찬 없이 푸짐한 부대찌개 하나면 온 가족 식사 걱정 없으니 취향에 맞춰 라면도 넣어 드셔보세요. 복잡한 듯 쉬운 듯 알쏭달쏭했던 부대찌개 레시피. 생각보다 많은 재료 때문에 당황하셨다고요? 하지만 재료만 준비하면 고소한 육수와 매콤한 양념으로 누구나 맛있는 부대찌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그 사실을 증명해줄 이 남자. 광민 PD가 등장합니다. 이 정도면 돼요? 네. 이제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질문까지 하는 적극적인 모습. 오늘도 자신만만한데요. 광민 PD의 부대찌개, 사장님 부대찌개와 대결에 나섭니다. 음식 고수, 주부들이 모인 한 전통시장. 매콤한 부대찌개 냄새가 지나가는 사람들 발길을 사로잡고 얼큰한 국물이 입맛까지 잡아낸 듯한데요. 요리 잘하네. 아 그래요? 이 정도면 잘한 거예요? 그럼 또 잘하는 거지. 제 경우에 100점인데 총 66명 중 40명, 60%가 황금 레시피의 선택 혹은 비슷하다는 의견으로 성공. 매번 같은 메뉴로 지겨우셨다고요? 푸짐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이 일품인 부대찌개는 어떠세요? 라면 넣어도 되죠? 아유, 다 좋죠. 영업이 시작되자마자 순식간에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